글 읽어주는 남자 정산 이달원입니다. 지난번에 이어 가원천자문대간 발간사 후속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한글과 한자는 별개의 문자가 아니다. 가원 이윤숙은 그동안 왜 주역이고 공자인가, 왜 한문인문학인가 라는 저서에서 또한 특강 동영상을 통해 한글과 한자는 같은 원리와 이치로 만들어졌다는 점을 밝혔다. 즉 두 문자가 주역의 괴상과 음양 오행의 뿌리를 두고 있음을 밝혀냈다. 한자는 뜻글자, 즉 음에 해당되고 한글은 소리글자, 양에 해당되는 글자로서 우리말의 70% 정도가 이 두 글자로 되어 있다. 그런 점에서 한글은 로마자, 알파벳과 같은 소리글자와는 차원이 다른 소리글자이다. 즉 뜻글자를 내포하고 있는 소리글자라는 뜻이다. 전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문자라는 찬사를 받는 이유이기도 하다. 한글의 경우 앞서 언급했듯이 세종대왕은 직접 훈민정음 해례 제자해에서 한글 창제 원리가 주역의 천지인 삼재와 음양오행에 근거하고 있음을 명백하게 밝혔다. 이는 세종대왕이 사서삼경을 비롯한 유학경전에 통달한 학자 군주이기에 가능했다. 세종대왕이 유학경전을 관통하고 있는 음양오행 사상을 꿰뚫고 있었다는 뜻이다. 즉 공조의 오도는 일이관지이다. 그런 점에서 한글이 단순히 국왕 발성 구조만을 본떠 만들었기에 과학적이고 훌륭한 문자라고 하는 주장과 인식은 한글 창제의 기본 원리를 모르는 단편적 지식이다. 한자의 경우 가원 이윤숙은 주역과 설문해자와 강의자전을 토대로 저술한 2010년 2008년 종효의 대서사시 천자문 역해에서 낱글자 파자해를 통해 한자 창제 원리와 이치가 주역의 괴상과 음양 오행사상에 근거하고 있음을 일관되게 밝혔다. 상식적으로 판단해도 우리말의 70%를 한자어로 읽고 표기할 수 있다는 데서 한글과 한자는 긴밀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한자는 결코 남의 문자가 아니라 나라 글자, 곧 국자란 뜻이다. 그럼에도 한글만을 국자로 규정한 국어기본법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헌법재판소는 현행 국어기본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한자의 창제 원리에 근거하여 한글을 창제한 세종대왕은 한자를 버리고 한글만을 사용하기 위해 한글을 창제한 것이 결코 아니다. 세종대왕이 무덤에서 이를 알면 통탄을 금치 못할 일이다. 우리나라의 세계 기록유산 보유건수는 전세계 4위인데 고려시대 한 건과 한국의 3건을 제외한 9건이 조선시대 한자 기록물이다. 조선왕조실록의 경우 양적인 측면에서 세계 다른 어느 나라의 것보다 최고이자 최대에 속한다. 아니 오히려 중국을 능가한다. 조선시대가 한글을 발명해 이를 한자와 병행해서 씀으로써 한자의 본산인 중국보다 한자를 유지 발전시키되 더 잘 사용했기 때문이다. 중국은 문화대혁명 시기인 1960년대에 정자체 한자를 약자인 간자체로 바꾸어 쓰는 바람에 대학원을 나와도 정자체 고문원을 못 읽는다. 그 점은 같은 한자 문어권인 한중일의 언어 사용의 효율성을 비교해 보아도 확인된다. 우리나라는 뜻글자인 한자와 소리글자인 한글을 읽고 표기하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다. 반면에 중국은 고유의 발음 기호가 없어서 이를 로마제 알파벳으로 대신한다. 중국은 다른 나라의 문자인 로마자부터 배워야 자기 언어인 한자를 익힐 수 있다. 일본 역시 발음 기호 기능이 있는 히라가나, 가타카나가 있으나 자판에 의한 표기 방식은 로마자를 사용해야 한다. 같은 한자 문화권임에도 불구하고 자판 사용에 있어 중국과 일본은 로마자로 한자를 표기해야 하지만 우리나라는 자신의 문자인 한글로 자판을 사용한다. 즉 우리나라의 언어 사용이 훨씬 편리하고 효율적이란 뜻이다. 이를 입증하는 비교 실험 결과가 있다. 중앙일보가 2018년 한글날을 기념해서 시행한 한중일 비교 실험 사례이다. 동일한 뜻의 한중일 문장을 각 나라의 휴대폰 자판으로 입력할 때 걸리는 시간을 비교하였다. 사진 휴대폰 자판에서 보시다시피 한자를 표기함에 있어 우리나라만이 자신의 문자인 한글을 쓰고 있다. 한글의 위대성이다. 여기서 착각하지 말아야 할 사실은 한글 그 자체만으로 위대한 것이 아니란 점이다. 즉 한글은
한자 사용을 전제로 할 때만이 그 위대함이 드러난다는 뜻이다. 세종대왕도 당연히 이 점을 염두에 두고 한글을 창제한 것이다. 이를 입증하는 논거를 제시해 보겠다. 명제는 한자를 사용하면 머리가 좋다다. 그런데 한글과 한자를 사용하는 남북한이 한자만을 사용하는 중국이나 일본보다 머리가 더 좋다. 따라서 그런데 한자를 쓰지 않고 한글만 쓰면 문해력 추락이 심각하다. 한자 문화권 나라들의 국민 지능 지수는 세계에서 1위에서 5위까지 차지하고 있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문명의 뿌리로서 문화를 번성시키고 또한 지금까지 살아남아 사용되고 있는 한자의 우수성에 대해 알아보자. 첫 번째, 2002년 북아일랜드 얼스터 대학의 리처드 린 교수와 핀란드 헬싱키 대학의 타투 바나넨 교수가 펴낸 IQ와 국부에 의하면 국가별 평균 지능지수에서 1위에서 5위가 홍콩, 한국, 북한, 일본, 대만 등으로 모두 한자 문화권이다. 2004년 스위스 시리 대학의 토마스 폴켄 박사가 위 책의 허점을 비판하기 위해 발표한 논문에서도 한국은 평균 지능지수가 189개국 중에서 1위로 나타났다. 2위와 3위는 일본과 대만이며 4위는 싱가포르이다. 이 역시 모두 한자 문화권이다. 두 번째, 영국의 종합일간지 더 타임즈는 중국인의 대뇌 구조가 서구인보다 더 발달해 있다는 연구 결과가 속속 나오고 있으며 이는 한자와 관련이 있다고 보도했다. 중고등부 국제 올림피아드 수학 경시대회를 비롯하여 각종 세계 과학 경시대회에서 한자 문화권이 한중일이 1, 2, 3위를 차지하고 있다. 세 번째, 독일 게팅겐 대학과 상하이 화동사범대학은 같은 수준의 교육을 받은 중국 학생과 유럽 학생 200명을 대상으로 연속된 숫자와 문자 색깔 등에 대한 기억력을 측정한 결과 중국 학생이 월등하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는 대뇌의 정보 처리 능력에서 한자를 사용하는 중국인들이 훨씬 우수하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연구진은 한자를 익히는 것 자체가 이미 고도의 지적 능력을 요하는 훈련 과정이라고 진단했다. 또한 홍콩 대학과 미국 리치먼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중국인들이 어렸을 때부터 상형 문자인 한자를 익힘으로써 자뇌와 우뇌를 두루 발달시키고 대뇌의 광범위한 구역을 활성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자 공부를 통해 뇌를 발달한다는 사실을 MRI 촬영을 해서 뇌사진 판독을 해서 밝혀냈다. 네 번째, 한자를 공부하면 뇌가 활성화되어 머리가 좋아진다는 가설을 입증하는 연구 결과는 계속 나오고 있다. 뇌 박사 조장희 가천의과학대 뇌과학연구소장의 뇌구조와 한자와의 상관관계 연구 결과이다. 그는 한자를 많이 알면 머리가 좋아진다는 가설을 과학적으로 입증하기 위해 MRI로 촬영한 뇌사진을 판독하면서 뇌와 한자의 관계를 연구해 가설을 입증하였다. 한자를 인식할 때 뇌의 모습을 MRI로 촬영해 이미지를 분석한 실험 결과이다. 단어 40개를 순서대로 주고 암기를 시험한 결과에서도 한글보다 한자의 암기력이 더 좋았다. 첫 번째, EBS 교육방송에서 방영된 다큐멘터리 세계의 교육 현장 일본편에서 어릴수록 쉬운 한자 교육 프로그램에 의하면 5세 유치원들 대상으로 특정 단어의 한자, 즉 제비, 토끼, 지, 여우와 같은 뜻의 단어인 히라가나와 영어 중 어느 문자를 더 잘 기억하는지에 대한 실험이 나온다. 실험 결과는 한자 단어는 16개를 기억한 반면에 히라가나는 5명이고 영어는 5명이다. 또한 자동차 운전자 성인을 대상으로 한 고속표지판 단어 주의라는 단어 인식 실험에서도 한자 인식이 훨씬 빠르다는 결과가 나왔다. 운전자가 주행하면서 주의라는 한자 표지판을 인식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0.06초에 불과했으나 히라가나인 단어를 인식하는 데는 0.7초 걸렸다. 반면 주의에 해당하는 영어 단어를 표지판을 인식하는 데는 1.5초가 걸렸다. 이 실험 결과를 토대로 일본 교통성은 세 개의 문자로 된 도로 표지판 중 한자로 된 표지판이 눈에 가장 잘 띄도록 크게 만들어 설치하였다고 한다. 첫 번째, 한글과 한자를 읽을 때 뇌가 활성화되는 영역에 큰 차이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과천대 뇌과학연구소 조장희 김남범 박사팀으로 구성된 연구팀은 한자와 한글을 읽을 때 활성화되는 뇌 부위와 인지력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기능자기 공명 영상을 이용한 두 건의 비교 연구를 실시했다. 하나는 한자와 한글 단어를 읽을 때 뇌가 활성화되는 부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한 시험이었다. 두 번째는 한자와 한글이 가지는 형태소 특성에 따른 인지 기억력의 차이를 알아보는 실험을 진행했다. 이 실험에서 한자 이름이 한글 이름보다 1분에서 120분까지 모두 인지 기억이 오래 유지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 결과를 담은 논문은 대한의학회에서 발간한 국제학술지에 발표됐다. 일곱 번째, 한국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기회가 날 때마다 한국 교육을 본받자고 한 바 있다. 이런 얘기들의 주요 근거가 되는 게 국제학업 성취도 평가, 즉 피사이다. OECD 국가 중 OECD는 2000년부터 3년에 한 번씩 세계 70여 개국 만 15세 학생들을 상대로 읽기, 수학, 과학 영역을 조사해 피사 보고서를 발표해 왔다. 피사 순위를 보면 한국은 핀란드와 1, 2등을 다툰다. 영어 단어의 무분별한 남발로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돼 한국 사회의 의사소통과 문해력은 급격히 추락했다. 한국 사회에서 영어는 성공의 언어로 취급되어 왔다. 특히 세계화가 불어닥치면서부터 우리 사회의 무분별한 영어 사용은 더욱 극성을 부렸다. 학계든 언론계든 관료사회든 온통 영어 단어를 남발하거나 엉터리로 영어 단어를 갖다 붙여 사용했다. 그 결과 이제는 원활한 의사소통이 불가능하다. 서울대 영어영문학과를 나온 나 자신도 못 알아먹을 지경이다. 아래 글이 이러한 실상을 잘 지적하고 있다. 한국 대통령은 북한의 레드라인은 ICBM에 핵무기를 탑재하는 것이라고 했다. 국민 몇 프로가 과연 ICBM과 레드라인을 알까? 청와대 대변인은 한국 왕따란 우리말을 놔두고 엉터리 영어로 코리아 패싱은 없다고 했다. 청와대 비서실장은 민주당 대표를 두고 언컨트롤러블하다고 했다. 외교부는 위안부 문제 TF를 구성한다고 한다. 전담반이라 하면 될 걸 미국서도 잘 쓰지 않는 태스크포스를 그것도 줄여서 TF라 한다. 어느 대학엔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학부가 있다. 국제정보 교류와 학부라 하면 안 되는가? 귀뜸 대신 TIP라는 TV라는 영어를 쓴다. 한 신문은 어느 기자 직책을 내셔널 부데스크라고 적어놓았다. 부는 한자의 다음 부자일 테이고 데스크는 신문사의 한 부서 또는 부장일 테니 부데스크는 차장을 가리키는 말일 것이다. 흉내낸다는 우리말을 놔두고 일본식 영어 코스프레라 하고 자체 감사라 하면 될 걸 셀프 감사라 한다. 슬라이드 대신 PPT란 전문 용어를 쓰고 학교 앞이라 하면 될 걸 스쿨존이라 쓰는 등 수없이 많다. 사설, 칼럼 등의 글을 모아놓은 분류 명칭으로 쓰이는 오피니언이란 용어는 거의 모든 종합일간지에서 공식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공론이라는 명확한 우리 단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말 발음의 영어식 표기를 더 선호하는 심리는 무엇인가? 아래 종합일간지 4개 제목에서는 8개 단어 중에 2개만이 우리말 단어다. 알파벳으로 된 영어 원문을 우리말 발음으로 쓴 단어는 특별한 경우 아니면 외래어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이것들은 스포츠니 호텔이니 하는 단어같이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일반화된 단어도 아니다. 의사소통을 원만히 하는데 앞장서야 할 신문이 오히려 문장을 더 어렵게 만드는데 앞장서고 있는 꼴이다. 신문 제목으로 뽑는 단어는 독자들의 눈에 뜻이 명확하게 들어오는 단어여야 하지 않겠는가. 영어가 한국 사회에서 출세와 성공의 언어로 취급되면서 무분별할 정도로 영어에 죽기 살기로 매달리는 현실은 결코 정상이 아니다. 더욱이 한자를 안 쓰고 영어 단어 발음을 한글로 표기하면서 우리 사회의 의사소통은 심각한 수준으로 추락하고 말았다. 개졸자, 문해력, OECD 꼴찌. OECD가 24개국 16만 6천 명을 상대로 실시한 문장 이해력과 수치 이해력이 낮은 어른들에 대한 조사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조사 항목은 문해력, 문자 및 문장 해독 능력, 수치력, 컴퓨터를 통한 문제 해결 능력이다. 이를 국제 성인 역량 조사라고 한다. 조사 결과 문장 이해력이 높은 사람일수록 수학적 두뇌도 좋고 기술적 문제 해결 능력도 뛰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충격적인 사실은 지능지수 세계 1위의 세계 최고의 교육열로 대학 진학률이 가장 높은 우리나라가 OECD 평균 수준에도 못 미치고 하위 수준이라는 점이다.
충격적인 사실은 대졸자들의 문해력 조사에서 우리나라가 OECD 22개국 중 꼴찌를 하였다는 점이다. 22개국 중 문해력과 수치력 그리고 문제 해결 능력에서 3관왕을 차지한 나라는 일본이다. 또한 한국인의 고급 문해력도 매우 취약하다는 점이 드러났다. 고도의 문장력과 어휘력을 지닌 4, 5급의 비중이 일본의 22.6%에 비해 한국인은 8.1%에 불과하다. 핀란드 22.2%, 캐나다 18.7%, 네덜란드 18.1%, 스웨덴은 16.1%이다. 학자, 언론인, 사상가에 해당하는 최상급 비중은 더욱 적어 한국은 겨우 0.2%에 불과하다. 1000명에 2명꼴이다. 일본은 1.2%로 한국의 6배이다. 앞서 한자 문화권 나라들의 국민 지능지수가 가장 높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그런데 지능지수는 단기간에 형성되는 것이 아니다. 오랜 역사, 문화와 전통 속에서 결정되었다고 본다. 한자 문화권이 1 내지 5위를 차지하는 것과 앞서의 여러 연구 결과에서 보듯이 뜻글자 사용이 연관이 있는 것은 분명하다. 이런 뜻글자의 세계 최고로 우수한 문자인 한글을 같이 사용하면서 조선은 후손들에게 최고의 좋은 머리를 물려주었다. 국민지능지수 세계 1위가 하늘에서 그냥 뚝 떨어진 것이 아니란 뜻이다. 그럼에도 한자를 남의 나라 문자 취급하더니 급기야는 국어기본법을 제정해 공문서와 교과서에서마저 한자를 쫓아내고 말았다. 이에 대한 위헌소송과 합헌 판결이 나왔다. 그러나 오랜 역사와 전통을 무시하고 문자정책을 법리적으로 처리하고 판단하는 것 자체가 몰역사적인 행태이다. 한자 추방 행위가 법리적으로는 적법할지 몰라도 역사적 평가라는 관점에서는 절대로 정당성과 정통성을 인정받을 수 없으리라 본다. 그런 점에서 본서 가원 천자문 대가는 단순히 천자문 자체만을 해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았다. 본서의 특징을 몇 가지 뽑자면, 첫째, 뜻글자인 한자를 훈과 음만을 암기하여 공부하는 방식은 소리글자인 영어 알파벳 단어의 철자와 뜻과 발음을 외워 공부하는 방식이나 같다. 문제는 같은 암기 방식의 공부지만 한자가 훨씬 어렵고 힘들다는 점이다. 소리글자는 일정한 수의 자, 모음이 조합되어 단어가 나온다. 가령 영어는 소문자, 대문자 각각 26개, 한국어는 자모음 40개, 일본어는 히라가나, 가타카나 각각 46개 등이다. 소리글자 공부는 일단 자모음을 외우고 나서 자음 모음으로 이루어진 낱글자나 단어의 뜻과 음을 외우면 된다. 반면에 뜻글자인 한자는 자음 모음 개념이 없다. 부수 214개가 있으나 한자는 자모음을 먼저 외우는 소리글자 공부 방식과 달리 부수 214개를 먼저 외우지는 않는다. 글자 하나씩 뜻과 음을 외워야 한다. 문제는 한자의 낱글자가 8만 내지 9만 개에 달한다는 점이다. 어쨌거나 태어나면서부터 배우는 언어가 아닌 이상 별도의 교육을 통해서 다른 문자나 언어를 공부하려면 무조건 외울 수밖에 없다. 암기식 공부는 어렵고 힘들다. 더 큰 문제는 암기식 공부는 계속 공부하는 데 있어 흥미와 재미를 유발시키지 못한다는 점이다. 출세와 성공을 위해 또는 특별히 지적 욕구가 강해 의무적으로 열심히 공부하는 경우는 별개의 문제이다. 본서의 저자인 가원 이윤숙은 주역과 음영 오행을 토대로 한 파자해를 통해 한자 창제 원리와 이치를 밝혀내 뜻글자 본래의 의미를 살려냈다. 한자 공부를 암기식이 아니라 이해하여 납득하는 방식으로 한다는 뜻이다. 또한 한자 창제 원리에 담긴 문화, 역사, 철학적 내용을 해설해 흥미와 재미를 더했다. 두 번째, 천자문은 유학경전의 핵심이 압축적으로 담긴 글로 절대 어린이가 쉽게 배울 내용이 아님을 분명히 밝혔다. 본서 천자문 대간과 저자의 강의 동영상을 통해 공부하다 보면 1000개의 낱글자 공부 차원을 넘어 사서삼경을 비롯한 유학경전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지식과 지혜를 습득할 수 있다. 로마자, 히브리즘, 유목문화, 헬레니즘이 서구 문명의 원류이듯이 한자, 유교문화, 농경문화, 황하문명이 동아시아의 원류임을 밝혀내었다. 네 번째, 한자와 한글은 동전의 앞뒷면과 손등과 손바닥의 양쪽과 같이 음양원리와 이치에 의거해 짝으로 만들어진 문자이다. 즉 떼놓을 수 없는 관계의 문자이다. 이 두 문자의 조합은 세계 최고의 언어이다. 가원 이윤숙은 본서와 강의 동영상을 통해 이를 최초로 밝혔다. 한자에는 많은 글자체가 있다. 이에 글자체를 달리하면 같은 글자라도 곧바로 읽기가 쉽지 않다. 수많은 글자체 중에서 역사적으로 정립된 대표적인 글자체로는 해서체, 예서체, 전서체, 행서체, 초서체 등이 있다. 이들 대표적인 글자체를 낱글자별로
사진 형식으로 덧붙여 한자 공부를 좀 더 풍부히 하도록 하였다. 부디 이 책이 한자 문화와 유학경전 문화를 복원하여 국민과 국가의 지력을 향상시키는 미랄로 싹트기를 기대한다.